자,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왔어요. 한 가수의 팬덤 이야기인데요. 보통 팬클럽 하면 뭐 콘서트 가고 앨범 사는 그 정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 속 팬덤은 와, 차원이 좀 다릅니다. 회원들끼리 중매를 서서 결혼을 시키고요. 어워드 투표 결과를 막 하룻밤 만에 뒤집고 또 수억 원을 기부하기도 해요. 맞아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열성 팬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공통의 관심사 하나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끈끈한 공동체를 만드는지, 그리고 그 힘이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거의 생생한 사례 연구에 가깝더라고요. 그렇죠. 어쩌면 이건 새로운 사회 현상일지도 몰라요. 와, 그럼 그 이야기들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오늘 분석할 자료는 가수 이명웅 씨와 그의 팬클럽 영웅시대의 활동을 다룬 유튜브 영상 두 편입니다. 가장 먼저 제 눈을 사로잡았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팬클럽 활동을 하다가 사돈까지 맺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보통은 취미가 같다고 해서 자녀의 결혼까지 연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영웅시대 팬클럽에서 일어난 실화래요. 40이 훌쩍 넘은 회원 두 분의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다른 회원분들이 이걸 보고는 반강제로 밀어붙어서 둘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반강제로라는 표현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하하, 정말 그렇죠. 그 표현 안에 팬클럽 분위기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서로의 사적인 부분까지 깊이 관여할 만큼 친밀하고 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다 같이 나서서 막 밀어붙여주는 그런 끈끈함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너무 잘 맞아서 1년 넘게 연애하고 결국 결혼까지 성공했다는 거예요. 더 대단한 건 결혼식 준비 과정이에요. 웨딩 플래너가 따로 필요 없었대요. 아, 직접 다요? 네, 꽃장식부터 모든 준비를 시드니 영웅시대 회원들이 직접 다 해줬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예요. 팬덤이 단순한 취미 공유 그룹을 넘어서 실질적인 상부상조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티스트에 대한 애정이라는 공통분모가 현실의 어려움이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돕는 관계로까지 확장된 거죠. 상부상조 공동체라는 말이 딱 와닿네요. 단순히 우리 가수 응원하는 모임을 넘어서서 거의 이웃사촌처럼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행사까지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정말 끈끈한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혈연이나 지연 같은 그런 정통적인 공동체를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대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재미있는 뒷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원래 회원들이 다 같이 축가로 임영웅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불러주려고 계획했는데 신랑 신부가 너무 부끄러워해서 극구 사양하는 바람에 무산됐대요. 아, 그건 좀 아쉽네요. 하지만 그만큼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줬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정말 놀라웠던 건 한 팬의 남편분이 그냥 아내를 따라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그 분위기에 감화돼서 그 자리에서 바로 영웅시대 회원으로 가입했다는 부분이었어요. 보통은 아내의 취미생활 정도로 선을 그을 법도 한데 남편까지 끌어들인 힘은 대체 뭘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아마 그 결혼식 현장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소속감, 그리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직접 목격했기 때문일 거예요. 아, 내 아내가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구나 하는 걸 눈으로 확인한 거죠. 이건 어떤 홍보보다 강력한 살아있는 증거가 된 셈입니다.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렇게 회원들끼리 결혼까지 시킬 정도로 끈끈한 공동체라면 이 힘이 한데 뭉쳤을 때 뭔가 다른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역시나 그 힘이 연말 시장식 투표에서 제대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렇죠. 팬덤의 조직력과 화력은 투표에서 가장 명확하게 숫자로 나타나니까요. 멜론 뮤직 어워드 MMA의 올해의 앨범 부문 투표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경쟁 그룹인 플레이브와 정말 치열한 접전을 벌였는데 어느 날 저녁에 영웅시대 팬들이 화력을 집중해서 하룻밤 사이에 약 2,000표 차이로 역전을 한 거예요. 잠깐 1위를 탈환했죠. 물론 아침이 되니 다시 2위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잠깐 1위 했다가 다시 2위가 된 건데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결과 자체보다 그 과정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우리 힘을 합치니 정말 판을 뒤집을 수 있구나 하는 성공의 경험을 한 거잖아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집단적 효능감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경험 하나가 팬덤 전체에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강력한 자신감과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거죠. 아, 우리도 하니까 되는구나 하는 걸 한번 맛봤다는 거군요. 확실히 그냥 열심히 하자고 독려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네요. 자료에서도 이 사건 이후로 팬덤이 더 자신감을 얻어서 1% 내외의 박빙 승부가 벌어지는 주요 부문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원동력이 됐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건 단순한 투표가 아니라 마치 하나의 거대한 선거 캠페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시간대별 투표 패턴을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격차를 공유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에 화력을 집중하죠. 디지털 시대의 팬덤이 얼마나 전략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 조직력이 다른 시상식에서는 정말 압도적인 결과로 나타났어요. 2025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AAA 인기상 투표 결과인데요. 임영웅 씨가 남자 솔로 부문에서 얻은 득표율이 무려 83.43%예요. 83%요? 와, 그건 거의 독점이라고 봐야죠. 2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났나요? 무려 11매 차이였다고 해요. 총 투표수가 1,009만 표가 넘었는데 모든 아티스트를 통틀어서 유일하게 100만 표를 넘겼고요. 이걸로 2020년부터 6년 연속으로 AAA 인기상을 수상했고 지금까지 받은 AAA 트로피만 18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압도적인 득표율보다 6년 연속이라는 그 꾸준함이에요. 반짝 인기가 아니라 지난 6년간 변함없이 이 정도의 화력을 유지하고 동원할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인 팬덤 파워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시상식이나 방송사, 광고주에게 보내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이 아티스트는 언제나 이 정도의 팬덤을 움직일 수 있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걸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투표처럼 치열한 경쟁에서 힘을 보여주다가도 또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따뜻한 쪽으로요. 아,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영웅시대 서울 동북부라는 지역 팬클럽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이 중증 발달 장애인 요양시설인 동천의 집에 난방비로 써달라면서 300만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에요.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해 보여요. 자료를 보니 인연이 꽤 깊던데요. 맞아요. 그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2023년에는 다 같이 가서 김장 봉사를 했고 2024년에는 시설에서 연 바자회에 음식 코너를 운영하면서 참여했고 올해는 이렇게 후원금까지 전달한 거예요. 해마다 꾸준히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거죠. 팬덤 활동이 단순한 자기만족이나 이벤트성 후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리는 사회적 활동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네요. 더 놀라운 건 이 서울 동북부라는 하나의 지역 팬클럽이 지금까지 기부한 누적 금액만 2억 1,481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일정 금액 이상 기부한 단체만 가입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 나눔 리더스 클럽에도 가입되어 있다고 하니 정말 조직적으로 선행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팬덤 문화의 가장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팬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아티스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기부나 봉사처럼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팬덤 자체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궁극적으로는 아티스트의 사회적 평판까지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팬 활동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응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가수의 이름으로 사회에 좋은 일을 하면서 더 큰 의미와 자부심을 찾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팬덤이 문화를 소비하는 수동적인 주체에서 사회공헌을 이끄는 능동적인 주체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결혼 주선부터 투표 전쟁, 수억 원의 기부까지. 이 모든 엄청난 활동의 중심에는 결국 아티스트와의 끈끈한 유대감이 있을 텐데 그 비결이 뭘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의외의 곳에서 힌트를 찾았어요. 바로 임영웅 씨의 반려견 10월이 이야기예요. 아티스트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소평이 팬덤의 결속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겠군요. 네, 자료 녹화일 기준으로 12월 7일이 10월이의 두 번째 생일이었대요. 근데 임영웅 씨가 10월이를 처음 팬들에게 소개할 때 일화가 너무 재미있어요. 마치 여자친구가 생긴 것처럼 여러분께 소개해줄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
충격받지 마시라 이러면서 엄청 뜸을 들였다는 거예요. 팬들은 온갖 추측을 다 했겠죠? 팬들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아주 영리하고 인간적인 소통 방식이죠. 슈퍼스타의 모습이 아니라 장난기 많은 평범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팬들에게 우리와 가깝다는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 이름이 10월인 것에도 사연이 있더라고요. 실제 생일은 12월 7일인데 왜 10월일까 궁금했는데 예전에 임영웅 씨가 단편 영화에서 연기했던 강아지 이름이 10월이었는데 그 이름에 정이 들어서 그대로 지어졌다고 해요. 흥미롭네요.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경험과 서사가 팬들과 공유되는 거군요. 팬들은 단순히 귀여운 강아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긴 아티스트의 추억 한 조각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셈이에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유대감을 아주 깊게 만들죠. 이런 사소해 보이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팬들을 움직이는 그렇게 큰 힘이 되나요? 그럼요.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10월이를 데려오게 된 사연도 그렇잖아요. 지인이 폐업하는 애견 카페에 있던 강아지였는데 우연히 눈이 마주친 뒤로 일주일 내내 생각이 나서 결국 다시 찾아가 데려왔다는 이야기요. 맞아요. 그 이야기도 참 따뜻했죠. 바로 그런 진솔한 이야기가 팬들에게 강력한 정서적 동질감을 부여해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이렇게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믿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반려견 10월이는 단순한 애완동물을 넘어서요. 아티스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팬들과의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사적이고 진솔한 소통에서 비롯된 강력한 충성심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투표나 기부 같은 엄청난 집단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 되는 것이고요. 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실제로 10월이는 임영웅 씨 SNS 프로필 사진은 물론이고 시즌 그리팅이나 콘서트 영상에도 계속 등장하면서 팬들과의 아주 중요한 소통 창구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모든 팬덤의 활동, 즉 끈끈한 공동체와 강력한 조직력, 그리고 아티스트와의 깊은 유대감은 결국 음원 차트려는 가장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자료를 보니 멜론 탑 100 차트에 무려 15곡이 들어가 있고 지니 차트에서는 1위부터 15위까지를 전부 임영웅 씨 노래로 채우는 이른바 차트 줄 세우기를 보여주더라고요. 정서적 유대감이 상업적 성공과 산업 내 영향력으로 직접 전환되는 완벽한 예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활동이 결국은 아티스트의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로 아름답게 수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영웅시대라는 팬덤을 통해 이들이 결혼을 성사시키는 따뜻한 이웃 공동체이자 시상식 결과를 좌우하는 강력한 전략가 집단이며 또 수억 원을 기부하는 사회적 기여자의 모습까지 정말 다채로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했네요. 끌어갈 때 과연 우리는 이걸 언제부터 단순한 팬클럽이 아닌 하나의 사회운동 혹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문화기관으로 봐야 할까요? 그 경계가 어디쯤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